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이죠. 그냥 금요일에 코스피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8 찍었습니다. 하한가 나왔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하면서 미국장이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반도체 쪽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일단 공포 시장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AI 거품론 그리고 이자율을 상승시킬 거라는 공포감. 이 두 가지가 다시 맞물리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씩 논리를 파괴해 보자고요. AI 거품론에 대한 논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요거 한 방이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삼전 하이닉스 2분기 최대 실적 예고 6월 7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내용 잠깐만 보면 이번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냐면 지난 1분기에 삼성전자가 17조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얼마까지 나올 것 같아요? 85조 보고 있습니다. 85조. SK 하이닉스 37조 나왔던 거 62조 보고 있습니다. 합쳐서 100조 정도 나오죠. 100조가 좀 안 되죠. 94조? 근데 얘는 어때요? 합치면 150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2분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꺾이잖아요? 굉장히 까먼 땡큐죠. 땡큐. 감사한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두들겨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포감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AI는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도체가 좀 세게 눌려주면 세게 눌려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할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번 리스크를 제대로 회피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이번에 인버스로 가자. 월요일에. 그럼 언제까지 인버스로 가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는 봐야겠죠. 시장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를 해야겠지만 제가 보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공포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하나는 AI 거품론에 대한 공포, 이자율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이자율이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죠? 이자율은 FOMC 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6월 8일 새벽 3시 분에 결정이 됩니다. 뭐 이자율을 올리겠든 뭐 내리겠든 유지하던 지금 현재는 이자율을 올리겠다라는 거에 공포잖아요. 맞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벤트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벤트 종료라는 개념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벤트 종료가 뭐죠? 호재성 재료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그날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가는 작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악재로 주가가 빠지다가 그 이벤트가 종료되면 주가는 급등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나타낼 거라고요. 그 시기가 결정되는 날이 언제라고요? 6월 8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위기관리만 잘하면 값싼 주식, 좋은 주식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 함께 극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리스크 함께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단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다른 해법들도 여러 가지 방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뭐 젠슨황 뭐 이런 것들 아마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이런 것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도 뭐 젠슨황이 뒤로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거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도 저는 전문가니까 다른 의미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에요, 일정. 자, 일요일입니다. 오펙 회의 있어요. 이번에 이자율 상승에 대한 공포잖아요. 이자율이 왜 상승되었죠? 물가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물가지수를 올리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기름 가격,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군구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는 잡히겠죠. 그래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이 회의에서 또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호르무즈겠죠. 이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풀리면 풀릴수록 좋은 건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또 밀리고 있죠. 트럼프는 계속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요. 어차피 쟤네들 굶어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게 이끌어서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때는 미국장이 잘 버텨대니까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이번에 미국장이 크게 한번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결과는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또 급격히 하방 양세가 잡힐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계기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트럼프가 점점 급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시진핑이 북한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한 정보로 주식과 연결을 지을까는 아직까지 연결고리를 잘 못 찾았어요. 이건 좀 더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애플 개발자 회의가 열 때 항상 관련주가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 과거에 슈팅이 가장 잘 나왔던 녀석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LG 이노텍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LG 이노텍이 최근에 미쳤어요. 20만원짜리 주가가 4월 1일 이후부터 20만원짜리 주가가 30만원이었죠? 30만원짜리가 18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600%가 뛰어요. LG 이노텍이 말이죠.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항상 주식시장을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LG 이노텍이 이렇게까지 급등할 때까지 잘 몰랐어요. 요건 한번 따로 잡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인석이 올라갔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겁니다. 기관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세가 나왔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항상 똑같죠.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팔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이번에 시장이 한번 블랙 먼데이 이러면서 크게 꽉가강 할 겁니다. 그 크게 그러면 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LG 이노텍이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와준다면 기회가 좋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 이노텍 저는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은 후부터는 얘네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 iOS, 그러니까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위에 새로운 AI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주식쟁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걸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업그레이드된 신규 기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24년도에도 이와 비슷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자 회의 이후에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개발자 회의 이후에 주가의 반등세가 강하게 나와줄 겁니다. 그럼 시기가 맞물려요. LG 이노텍이 8일가가 18일 뭐긴 했나? 아무튼 꽝 찍고 바닥에서 대가리 돌리는 이 시기랑 거의 시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빠지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힌트 하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나와서 무슨 얘기할까? 시장이 너무 꽉가강 해갖고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주식이랑 연결될까? 연결고리 못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1주년 축하하고요. 진슨항 엔비디아 4억, LG랑 네이버 4억 방문한다. 이것 때문에 LG 네이버 4억 방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가 크게 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8일이죠.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블랙 먼데이 이러면서 이 녀석의 주가가 크게 빠져줄 건데 젠슨황이 왔다 갔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기대된다. 이 기대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이버가 아직까지 젠슨황이 묻어갖고 주가가 크게 날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번 상황에서 주가가 밀리고 나면 완전히 감사한 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이 블랙 먼데이가 예고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위기만 잘 버티고 나면 우리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아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구독자에 한해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제 1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반도체 레버리지였단 말이에요. 반도체 레버리지 %까지 찍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흔들리고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계속 이야기할 때 펄업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다른 거에 기회가 없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메인으로 보고 있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제 2차 평가를 받아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인버스로 리스크를 잘 해지를 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바닥에서 쓸어먹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팅방에 오셔서 실시간으로 타이밍 함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타이밍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늦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대응하자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유럽 갑니다. 1주년 딱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유럽에 가요. 근데 유럽가 뭘 할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랑 유럽이랑 가장 잘 연결되어 있는 게 2차 전지 쪽이거든요. 이쪽으로 뭔가 하나 터져줄 것도 같은데 좀 더 자료를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기회는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럽 최대 전력 반도체 전시회 그거는 좀 약할 것 같아요. 일단 생각을 해보죠. 일단 DB 하이텍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CPI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CPI 지수가 뭡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이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시장에 크게 두들겨 맞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율 상승에 대한 공포잖아요. 이 이자율 상승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변수가 CPI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18일에 이자율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 마지막 단서가 바로 CPI 발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때 2차 하락이 한 번 더 발생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꽝 떨어지고 버티는 모습 나타나다가 CPI 때문에 한 번 더 빵 하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줄 가능성 열어둘 수밖에. 하지만 대만의 TSMC의 5월 매출이 발표가 되면서 AI 거품론은 빠르게 사그러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요것도 FN 가이드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따끈따끈한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와 잠정 실적 발표는 25년도에 7월 8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비슷하게 발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어차피 잠정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려와 있는 주가들을 최대한 우리는 주워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스페이스 X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X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박살난 녀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IB 투자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아주 IB 투자는 기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기회에서 계속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번은 튈 거거든. 한 번 튀어줄 때 그때 한번 잡아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기회를 보고 있어요. 이 아주 IB 투자는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크게 급락이 나오고 블랙 모시기 해가지고 쭉쭉쭉쭉 빠지잖아요. 그때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이 무너지는 하늘 속에 솟아날 수 있는 구멍들이 있다고. 그 구멍 속으로 모든 자금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구멍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미친 듯한 상승세들이 나와요. 월요일에 어떤 것들이 이 미세한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변수로는 엔비디아 젠슨 황이 방한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금요일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 미세한 구멍의 양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구멍으로 어떤 녀석들이 어떻게 빨려 들어가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감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을 빠르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개막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 월드컵은 뭐 거품이 워낙 많이 빠져서 관련 테마 중에 그렇게까지 힘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금요일에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가 금요일 오전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뭐 함께 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번 주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이 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 드릴 테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기 상황에 올수록 저희 채널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갑니다. 뭐 시장 다 상승하고 있을 때 제 거 참고적으로 보면 좋아요. 그냥 시황 상황만 이렇게 슬슬 보고. 근데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